Engineering Economics, 경제성 공학, Evaluation of Alternatives, 대안의 평가,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학생들 추천 짤방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죄송해요. 네, 이건 뭐 이제 심정이야 뭐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고, 기말고사 시험지에 저는 이제 대부분 온라인으로 보긴 하지만 특히 종이로 시험 보면은 제가 학생들에게 채점해서 돌려주거나 온라인에 게시를 할 때 전산으로 처리가 안 되면 그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명을 쓰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명을 잔망 루피 이렇게 쓰면 잔망 루피 몇 점 이렇게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은 알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이제 교수님 죄송해요 이런 걸 쓰는 학생들이 학기마다 늘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바꾸니까 이제 온라인 답안지에 이제 데이터를 해석해야 되는 파트에 그렇게 쓰는 학생들이 나타나는데,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굳이 뭐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돼요. 물론 표현을 한다고 뭐 잘못되거나 뭐 나무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에 공부를 했으면 죄송할 일을 왜 하니? 뭐 이렇게.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저한테 죄송해야 될 일은 아니고요. 본인에게 가장 큰 미안함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부모님 에게 죄송한 일이 되겠죠. 뭐가 됐든 죄송한 마음보다는 아쉬움이 컸으면 좋겠고요. 스스로를 향해서. 만약에 이제 그래도 선생님한테 뭔가 죄송한 일이 있다면 뭐 일반적인 교과목 말고 이렇게 팀 프로젝트나 실험 설계 교과목이어서 교수님의 지도를 많이 받는 교과목인 경우에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셨는데 내가 무언가를 못 해냈구나 라는 부분이 있을 때 죄송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뭐 죄송할 필요는 없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학기 말에 여러분들이 좀 아쉽다, 재수강을 하건 다음에 다른 과목으로 해내건 좀 메꿔야 되겠다, 이런, 이게 우리 기대에 뭔가가 못 미쳤을 때 거기서 어떻게 다시 바운스백, 다시 튀어오르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튀어오르기 위한 마음가짐을 갖느냐 아니면 아우 하고 이렇게 내려놔 버리느냐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요한 갈림길이 되는데, 네, 뭐 죄송해요라는 말을 하더라도 다음엔 더 잘할게요 라는 말이 뒤따라 오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괜찮아요. 네. 힘내십시오 여러분. 네, 비긴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긴 분석.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비긴다 할 때 그 비긴다예요. 비긴다라는 건 둘이 똑같아진다는 거잖아요. 영어로는 even입니다. 영어로 우리 비겼어. 야 쌤쌤이야. 너도 잘못했잖아. 나도 잘못했잖아. 이제 그만하자. 쌤쌤이야. 그럼 이제 영어로는 we're even 이렇게 얘기해요. Okay, now we're eve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even이 쌤쌤이라는 뜻이에요. 쌤쌤. 네. 뭐랑 같다. 그럼 뭐랑 같은 거냐? 들어가는 비용과 나오는 매출 혹은 수익과 이익은 다른 거예요. 수익은 나한테 들어오는 돈인 거고, 이익은 거기서 이제 비용을 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총 이걸 수입이라고도 하죠. 총수익. 그래서 총 매출, 총 수익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걸 total revenue라고 하고, 총 비용 total cost가 같아지는 지점을 even이라고 합니다. 그럼 언제 break even, 본전을 돌파해서 비김점을 돌파해서 이익으로 넘어가느냐를 보고 싶은 거를 break even analysis라고 합니다. 비긴 분석.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무슨 용어로? 손익분기점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김점이라고 하지만 일상적인 용어로는 좀 더 익숙한 말로는 손익분기점이라고 하고요. break even point라고 부릅니다. 방금 말했던 대로 총수입, total revenue와 총비용, total cost가 같아지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분석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총 매출 혹은 총 수입이라는 거는 단위당 가격, 개별 가격 혹은 단가라고도 부르죠. 단가라고 할 때는 유닛 프라이스라고 해요. 한 개의 가격이란 뜻입니다. 단가, 유닛 프라이스와 판매량, 퀀터티. 정확히 이제 판매량이라는 그 뜻을 쓰려면은 quantity of sales, sales quantity 혹은 그냥 sales가 됩니다. sales, 얼마나 팔았느냐가 되고요. 총 비용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고정 비용, 얼마를 팔든 상관없이 고정된 비용. 고정 비용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건물의 임대료, 그다음 장비 구입 비용, 그리고 인건비 등이 있습니다. 말고도 뭐 해마다 내야 되는 세금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라이센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은 다 고정 비용입니다. 판매량과 상관이 없는 거죠. 변동 비용은 판매량과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variable cost입니다. fixed는 고정이란 뜻이고 fix가 어디에 수리하다는 뜻도 있지만 어디에 이렇게 고정해 놓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fixed cost는 고정된 비용이고 variable cost는 변동하는 비용입니다. 변동 비용은 단위 변동 비용, unit variable cost. 여기에 이게 의미가 조금은 다르지만 보통 이걸 원가라고도 합니다. 단위 원가, 판매 원가. 조금 달라요. 판매 원가는 고정 비용이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이 두 개가 똑같지는 않지만 대략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개당 판매 원가 혹은 개당 제조 원가를 랑 대략적으로는 비슷한 개념이 됩니다. 정확히는 하나 팔 때마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단위 변동 비용이라고 하고 거기에 판매량을 곱하면 총 변동 비용이 되겠죠. 변동 비용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거는 재료비가 있겠습니다. 재료비. 그다음 조립 비용, 뭐 가공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요. 하나를 만들 때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연료비, 물류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단위 변동 비용이 되겠습니다. 많이 만들거나 많이 팔수록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딴 것들은 다 고정이니까 여기서 바뀌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얘예요. 얘. 판매량. 다른 거는 픽스라 그랬고 가격도 내가 정했으면 그대로 있을 거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얼마나 파는지 몇 개를 파는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거다. 우선 수입 쪽 파란색 선을 보면 토탈 레버뉴는 그냥 물건을 팔 때마다 쭉 올라가죠. 이 파란 선이 됩니다. 하나도 안 팔았을 때는 당연히 빵원이 될 거고 많이 팔면 그만큼 올라가요. 요 기울기는 프라이스가 되겠죠. 하나 팔 때마다 올라가는 크기니까 프라이스가 되겠습니다. 빨간 쪽을 이제 보면 너무 빨간색으로 하면 제가 빨간색은 뭘 수정할 때만 쓰니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약간 분홍색? 다른 색으로 해서 분홍색을 좀 써보겠습니다. 하나도 물건을 안 팔아도 생기는 요 비용, 요 고정된 비용은 물건을 하나도 안 팔아도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네, fixed cost가 되겠습니다. fixed cost, 고정 비용. 그런 다음에 물건을 어느 정도 팔면 생기는 비용이 variable cost가 되고 이걸 다 합친 여기가 total cost가 되는 거죠. 얘가 total cost의 선이 됩니다. 결국은 비김점이라는 거는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total revenue와 total cost가 같아지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기울기는 판매량에 영향을 받는 하나가 더 팔릴 때마다 증가하는 거니까 unit variable cost가 되겠죠. 그래서
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고요. 도대체 얼마를 팔아야지 토털 레버뉴가 토털 코스트를 넘어서면서 나한테 이익이 생기냐? 그럼 이익은 얼마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 이만큼 팔았다라고 하면 이익은 여기가 되겠죠. 색깔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네요. net profit,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TR 빼기 TC가 되죠. 보통 뭐 이렇게 많이 써요. 이익. 그럼 이렇게 이익이 발생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뭐다? 이 파란 선의 기울기가 분홍색 선의 기울기보다 커야 언젠가는 따라잡을 거라는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제 조건 1번은 프라이스가 유닛 베리어블 코스트보다 커야 된다. 두 번째는 와 이만큼 팔면은 아니, 여기가 아니죠. 와 여기 비김점을 구했더니 이걸 Q스타라고 하자. 이만큼 팔면은 내가 비김, 본전, 이익 제로, 손해 제로인 상황이 된다. 똔똔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Q스타가 너무 크면 안 돼요. 이 Q스타가 시장 크기보다는 작아야죠. 대한민국 4천만 명 있는데 비김점을 만들려면 내가 이 제품을 이렇게 팔아야 된다. 그러면 좀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가 비김점 존재 조건이 됩니다. 이거 뭐 다른 좀 있어 보이는 말로 하면 feasibility가 됩니다. 그래서 비김 분석이 뭐며 비김점을 어떻게 구하고 비김점에 그 관련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의미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비김 분석 예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그젬플 0503 비김 분석. 새로운 조명 세트를 제작하는 공정의 기계 도입 비용은 8억이며 기계 도입 비용이 있네요. 한 세트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와 전기요금 등 재반 운영비는 4만 원 수준이다. 인건비가 고정비가 아니고 변동비로 들어가는 경우네요. 뭐 하나 생산할 때마다 사람을 새로 고용해서 쓰려고 하나 봐요. 인건비는 고정 비용으로 많이 보지만 변동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그건 이 문제에서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니까. 판매 가격을 세트당 7만 원으로 결정하는 경우, 네, 이건 프라이스가 되겠네요. 손익분기점은 몇 개인가? 그럼 이제 코스트 쪽을 한번 보죠. 기계 도입 비용 8억. 이거는 네, 픽스드 코스트가 되겠죠. 재반 운영비가 4만 원. 이거는 유닛 베리어블 코스트입니다. 한 세트당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판매 가격 세트당 7만 원. 이거는 프라이스가 되겠죠. 네. 레버뉴 쪽이고 프라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픽스드 코스트 그 다음에 베리어블 코스트는 토탈 레버뉴가 된다 라고 했을 때 픽스드 코스트는 8억 만원 단위로 하자면 8만. 그 다음에 베리어블 코스트는 유닛 베리어블 코스트 4만 원에 몇 개 팔았냐. 그 다음에 토탈 레버뉴는 프라이스 7만 원에 몇 개 팔았냐. 이렇게 되니까 넘기면 3Q가 8만이고 나누면 26,667개를 팔면은 본전이 된다. 이겁니다. 뭐 스프레드시트로 꼭 풀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데요. 스프레드시트를 제가 이렇게 밑에 만들어 놓은 건 그래프를 그려보란 뜻이죠. 한번 보면서 따라서 그려보십시오. 네, 이그젬플 0503 보면은 네. 고정비용 8만 만원 이렇게 정확하게 써야 되죠. 변동비용
10,000원 개. 판매 가격 10,000원 개. 그래서 비김점을 구하면 아까 봤던 것처럼 픽스트 코스트를 요거 두 개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개당 이익 혹은 단위 마진이라고 불리는 게 뭐냐면 바로 프라이스랑 단위 변동 비용을 빼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 팔면 3만원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8억이 들어갔으니까 이 3만원씩 벌어서 언제 이 8억을 메꾸냐가 되는 거거든요. 이 3만원은 파란색 선의 기울기 7, 빨간색 선의 기울기 4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눠주면 네, 뭐 7에서 4를 뺀 거죠. 그러니까 3이죠. 나눠주면 26,666.67개가 됩니다. 당연히 올림을 해야 되겠죠. 네. 뭐 쉼표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0개, 5,000개, 10,000개, 15,000개, 20,000개, 25,000개 이렇게 팔 때 고정 비용은 계속 그대로일 거고 변동 비용은 요 판매량에다가 단위 변동 비용 네, 요거 고정을 해서 계속 4만원이니까 곱해주면 10,000개 팔면 4억 15,000개 팔면 6억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늘어나죠. 이렇게 쭉. 총 비용은 요거 두 개 합친 거니까 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총 수입은 안 팔리면 0이고 팔리면 판매량에다가 요 판매 가격 7만원 고정으로 계속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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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가 26,000개 넘어야 되니까 3만 개부터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26,667개가 되겠죠. 당연히 이제 여기까지만 해보면 답을 구하는 건 아무 문제 없지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라는 의미에서 여기로 한번 같이 봤습니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구나, 고정 비용은 어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기 분석을 좀 더 많은 예제로 더 살펴보면서 민감도 분석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그젬플 0504 비기 분석은 앞의 예제에서 새 조명 세트의 주문이 먼저 이루어져서 공정을 구축하는 경우를 생각하자. 사전 주문량이 3만 개이고 공급 가격, 판매 가격은 똑같이 7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생산 비용은 이전과 같다. 단위당 생산 비용을 말하는 거겠죠. 공정 구축을 위한 기계 도입 비용은 얼마 이하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비김점 기준으로 손해를 안 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되는가라는 얘기는 토탈 레버뉴가 토탈 코스트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토탈 레버뉴는 픽스드 코스트와 베리어블 코스트의 합인데 지금 토탈 레버뉴가 여기서 보면 7만원, 이게 토탈 레버뉴죠. 프라이스 7만원, 그 다음에 주문량 Q 3만 개죠. 토탈 레버뉴 고정되어 있어요. 선주문이 이미 이만큼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다음에 픽스드 코스트는 몰라요. 이게 이제 우리 기계 도입 비용, 요게 픽스 코스트니까 몰라요. 근데 베리어블 코스트 쪽을 보면은 베리어블 코스트 그러니까 이전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개당 4만 원입니다. 앞에 문제랑 같다라고 했어요. 네. 근데 3만 개를 주문했어요. Q는 똑같이 3만 개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뭐 간단하죠. 4, 3, 12, 이건 7, 3, 21이니까 9억 원 남습니다. 뒤에 동그라미 4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FC는 9억 원. 얼마 이하가 돼야 되는가? 픽스드 코스트 기계 도입 비용이 낮을수록 나한테 유리한 거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9억 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 네. 이렇게 쓰거나 9억 원 이하라고 쓰거나 둘 중 하나라고 써야 정답이 되겠죠. 이거 뭐 그냥 스프레드시트로 할 필요도 없는데 뭐 정 필요하면 뭐 하셔도 됩니다. 다음 예제를 보면서 민감도 분석을 보겠습니다.
민감도 분석은 이런 경우에 하는 거다라고 그냥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제일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죠. 민감도 분석을 보면 예제 0004에서 기계 도입 비용이 1억 원 증가할 때와 사전 주문량이 1만 개 증가할 때, 그러니까 기계 도입 비용이 새로운 픽스드 코스트가 기존 픽스드 코스트에서 1억 원 증가하는 거고요. 사전 주문량이 원래 주문량에서 1만 개 증가할 때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본전이 되는 그 상황을 만들고 싶을 때 가격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기계 도입 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면 원래 픽스드 코스트가 지금 9억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1억 원이 증가했으니까 10억이 돼요. 네. 동그라미 5개가 되죠. 그럼 10억이 들어간 상태에서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러면 4 곱하기 3만 이건 똑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프라이스를 모른다는 거죠. 프라이스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수량은 3만 개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면 이렇게 쓱 나누면 4고요. 얘는 3.33 되니까 4랑 3.33 더하면 7.33 됩니다. 아니 뭐 그냥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제가 암산할 때는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나누면 여긴 4 남고 나누면 3.33 남으니까 7.33만 원. 73,000원으로 증가를 한다는 거죠. 주문량이 10,000개 증가한 경우에는 원래는 3만 개였으니까 이러면 4만 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픽스드 코스트 그대로 원래 픽스드 코스트 그대로 9억 원 그래서 9만 원 이렇게 쓰고 베리애블 코스트도 그대로 개당 베리애블 코스트는 4만 원인데 수량이 4만 개로 늘었으니까 여기 4만 개 넣고 프라이스 모르고 수량이 4만 개 그럼 이것도 이렇게 나누면 4 남고요. 9에다가 나누면 2.25겠죠. 그래서 4 더하기 2.25면 6.25만 원이 된다. 62,500원이 된다. 그러면 기계 도입 비용이 1억 원 증가하는 거는 가격을 얼마나 증가시켰습니까? 가격이 7만 원, 판매 가격이 7만 원일 때 가격이 0.33만 원 증가했죠. 근데 사전 주문량이 10,000개 증가했을 때는 7만 원 대비로 가격이 원래 7만 원이었는데 0.75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도입 비용 1억 원 증가하는 거는 판매 가격을 우리 공급 가격을 그거 기계가 좀 비싸져서요. 7만 원으로 안 되고 3,300원 개당 더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4만 개 사면 어떻게 된대요? 4만 개 사면은 최대 7,500원까지 깎아드리죠. 개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쓸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기계 도입 비용 같은 경우 기계 도입 비용 1억 원에 대해서 가격이 0.33 만원 이렇게 변화한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게 가격 기계 도입 비용에 대한 가격의 민감도가 되겠습니다. 네. 기계 도입 비용의 변화에 대한 가격 변화의 민감도가 돼요. 변화량분의 변화량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만원 단위를 쪼개버리면 되게 작긴 해요. 이렇게 됩니다. 네, 기계 도입 비용이 증가하면 가격에는 이 정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기계 도입 비용은 억 단위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민감도 분석은 그냥
어떤 상식상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뭐 이 문제를 꼭 이렇게 저렇게 다 분석해봐라 뭐 이렇게까지 요구하진 않을 거고요. 스프레드시트로도 만들어뒀지만 손으로 다 계산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보면 되겠습니다. 대안의 평가 단원 요약입니다. 자, 집중하고 짧게 같이 보죠. 대안이라는 게 뭐냐? 얼터너티브, 선택 대상이라는 겁니다. 선택지. 1, 2, 3이 있으면 그 중에 내가 뭘 고를 거냐? 내가 고를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경제적 대안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안이라는 건 내가 고를 수 있는 거다라는 개념이고요. 대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의미상으로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독립대안과 베타대안입니다. 독립대안은 각각의 대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기준과 비교를 해요. 베타 대안은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를 합니다. 독립대안은 A를 선택하는데 B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A를 선택해도 B를 선택할 수 있어요. 베타 대안은 A를 선택하면 B를 선택하는데 좀 영향을 줍니다. 아예 못 고르게 되거나 고를 수 있더라도 좀 영향을 줍니다. 그럼 독립대안과 베타대안 말고 세 번째 대안은 뭐냐? Do nothing 대안.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유지를 하는 대안입니다. 지금 그대로, 다른 말로는 as is라고도 부릅니다. 얘는 특징이 모든 대안과 베타적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대안을 선택하려면 지금 있는 걸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를 포기한다는 의미에서 얘는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 선택의 기준이 되고 베타 대안도 얘는 넘어서야지 우리가 고르는 걸 고민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타 대안이 전부 다 do nothing보다 안 좋으면 그냥 do nothing 할 거니까. 특히나 독립대안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기준과 비교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절대적인 기준이 바로 do nothing 대안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MARR 최소 요구 수익률이라고 부르죠. 최소 요구 수익률은 영어로 따져보면 매력적인 최소의 수익률입니다. 최소한 이거는 넘어서야 내가 좀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투자를 할 마음이 생긴다라는 의미인데 그게 바로 do nothing 대안의 수익률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do nothing이랑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포기하게 하려면 얘보다는 좋아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투자의 기회 비용이고 이 수익률, 이 MARR이 바로 우리가 평가를 할 때의 이자율 기준이 됩니다. 이자율 기준 혹은 기준 이자율. 기준 이자율로 얘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대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통해서 뭔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대안이 선택지라고 했으니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유동성에 중점을 둔, 유동성에 초점을 둔 회수기간법입니다. 회수기간법은 원금이 회수되는 기간이 얼마냐 하는 거고 이게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되는 시점을 우리가 회수기간이라고 하고 장점은 요 유동성에 집중을 하고 계산이 쉽다라는 거였고 단점은 뭐죠? 돈의 시간 가치 고려 안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의 형태를 무시한다는 건데 특히나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DCF 할인 현금 흐름법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요 이자율을 가지고 현금 흐름을 돈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계산한 다음에 그 경제적 등가를 기반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크게 NPV, IRR, BC,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 비용 편익 분석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요거는 각각 뒤에서 한 단원씩 배우게 됩니다. 나머지 얘네들과 달리 대안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안의 특성을 좀 분석하고자 하는 분석법인데 규모에 기반을 둔 비긴 분석, 민감도 분석 등이 있고 비긴 분석 같은 경우에는 공식 자체가 TR은 TC이고 TC는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이다. TR은 가격과 수량이고 베리어블 코스트가 유닛 베리어블 코스트와 수량이다. 이때 얘가 비긴점 이익과
코스트, 수익과 코스트가 같아지는 이 비김점이 존재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은 프라이스가 당연히 유닛 베리어블 코스트보다 커야 되고 우리가 구한 요 비김점이 마켓보다는 시장 크기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대안의 평가 한 단원 내용을 짧게 요약해 봤습니다.